여러분, 출산을 하면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과 실제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출산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이가 있어도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출산 사실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신청 대상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역시 일정 가입 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아이가 있다고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 청약 기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당첨자 선정 방식. 기존 특별공급은 단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공급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 공급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며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활성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이 필요한 경우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주택공급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청약 제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가구 입장에서는 청약 기회가 한 단계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문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첫째,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둘째,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운영됩니다. 셋째, 대상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이며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넷째,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지원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도 최신 부동산 정책과 토지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는 진잡나들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